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리뷰 및 설명할 글러브는 바로 제트 웨어 글러브예요. 이 모델명은 771 비프로지 771 모델이에요. 자, 제트 웨어 글러브들 보시면 이제 사이즈 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뭐 인터넷에서 카탈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어 글러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카탈로그를 준비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트 카탈로그를 보시면 2022년 카탈로그가 어디 갔냐?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웨어 제트 이제 글러브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웨어 글러브 웹 모양을 되게 많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첫째로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타 있는 여부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성품 모델들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제트 웨어에서 사이즈 표기가 다 나와요. 9 사이즈가 있고 8 사이즈가 있어요. 오더 카탈로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8 사이즈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마타가 없어요. 예. 자꾸 컴팩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최소한 제트 웨어를 사신다면 9 사이즈 제품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성품 모델들도 보면 비프로지 뭐 27S 같은 경우도 8 사이즈에 작아요. 에 그렇다면 22년 카탈로그이거든요. 그냥 비프로지 기성 모델에서 보면 670과 771 모델이 있는데 670 모델이 8 사이즈고 771 모델이 9 사이즈, 즉 기성품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치업을 하면 어떠냐라는 부분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론 8 사이즈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작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마타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포켓의 이 바닥의 넓이가 넓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타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의 넓이 자체가 많이 넓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웨어는 어떻게 끼죠? 211로 끼잖아요. 그러면 포켓의 깊이가 조금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웨어용으로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타가 있는 것에서 211로 끼는 착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포켓의 깊이가 얕겠죠. 예. 그래 대신에 이제 사이즈 이 길이로 봤을 때 보면 이 마타가 없는 것들이 길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짧은 느낌은 또 안 들어요. 네. 하지만 확실히 9 사이즈 제트 9 사이즈 마타가 있는 패턴이랑 8 사이즈 마타 없는 패턴을 비교를 해보면 깊이라든가 이 손가락의 검지 부분의 길이가 봤을 때 확실히 얘가 크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델은 저랑 이제 친한 동생이 저를 통해서 이제 부탁해서 제가 구해준 모델인데, 네. 이거를 추천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처음 미제 쪽을 좀 관심을 갖게 보는데 그 친구도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제가 슈어플레이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네. 저랑 정말 친한 동생입니다. 손님으로 만났지만, 네. 사족을 달자면, 친구는 군 특전사 중사 출신인데, 네. 결혼하기 전에 특전사 중사였을 때 잘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전역하고 애가 둘인, 네. 저는 10년을 벌써 넘게 알았네, 10몇 년을. 네.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왜 미제 쪽보다는 일제를 추천을 했었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 친구가 쓰던 글러브, 뭐, 특히나 야수 글러브 내야수 쪽을 많이 썼던 친구, 미티 쪽을 썼던 친구이기 때문에 일제 쪽을 많이 썼던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한테 아무래도 미제는 안 맞겠다라는 거죠. 제가 글러브를 추천하고 상담할 때는 기존에 썼던 글러브들도 중요해요. 물론 완전 다른 느낌의 글러브 감각을 써보고 싶다라는 것 따면 뭐 당연히 써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 과연 손에 맞을까? 그리고 그 무게감을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고민했을 때 이 친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본 거 써, 일본 스타일 써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죠. 워낙 친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그런 대사가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사람의 가족을 알게 되면 그건 남이 아니라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 아닌 게 아니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걸 추천해 줬는데, 우리 그 동생을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표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미즈노 이치로 모델이에요. 이치로 패턴. 저 미즈노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얘는 기본 사이즈, 인치업 안 한 사이즈.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마타가 있는. 네. 외야는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일본 사이즈도 미즈노 걸 보면. 그리고 얘는 9 사이즈의 가장 기본.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보시면 아시겠죠. 그 높이가 얘가 훨씬 높아요. 미즈노 이치로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깊다 이거죠. 너무 깊어서 박히고 공이 되려 도는 느낌도 난다. 예. 박혀서 좋을 것 같지만 무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흐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바닥의 넓이가 얘가 더 넓어요. 고가 높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바닥의 넓이가 넓죠. 그런데 사람 손이 이 손볼의 폭도 영향을 미치고 손의 길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얘는 너무 벌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일을 껴서 이렇게 몰아끼면 여기가 그러니까 손이 작으신 분들은 더 넓어진 거예요. 손이 작다라는 게 사람들은 이 크기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팜 사이즈 폭도 보거든요. 여기 팜 사이즈 말고 이 좌우 폭도 보는데 이 폭이 좀 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치로 패턴이 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치로 패턴을 사놓고선 그냥 저는 일일이 느끼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충분히 깊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끼면은 공이 자꾸만 이렇게 흐르거나 빠져서 잘 못 무는 느낌 나요. 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손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시라면 이 Z 모델은 전혀 이질감 없이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고 자체가 낮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마타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넓이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를 꼈을 때 포켓이 깊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포켓에 공을 넣었을 때도 검지 끝이 살짝 여기가 이 정도까지는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미즈노 같은 건 이를 끼고 포켓에다 넣으면 정말 못 느껴요. 예, 거의 여기가 있는 느낌인데 Z는 그래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이 터널 미즈노도 여기가 잘 빠져 있긴 해요. 이게 날아가진 않아요. 그 모 업체 글러브들 보면 제가 전에 외야 글러브 설명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이게 너무 깊이 파이면 Z 겐다처럼 손가락이 이 중지 부분이 이렇게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외야 글러브들도 꽤 많은데 둘 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Z가 조금 더 많이 감싸져요. 마치 이마미야 글러브와 겐다 글러브의 차이처럼 약간 더 감싸져요. 그래서 손가락을 착 하고 틀을 딱 잡아주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Z 글러브를 썼을 때 약간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안 벌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이 틀이 딱 둥글게 라운드져서 잡혀 있으면 이건 조금 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밀리는 거는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글러브 밸런스를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랑 손가락 비율이 1대1 정도 비슷한 바닥의 넓이랑 손가락 길이가 비슷한 느낌이라면 얘는 바닥의 넓이에 비해 손가락이 좀 더 상대적으로 길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좀 길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글러브 외야 글러브가 왜 길어야 되는지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했을 때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팔이 붙어서 롤링, 포켓에 들어간다, 웹에 들어간다, 물론 영향을 있겠죠. 근데 어차피 달려가면서 여기 걸리면 셀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 이 긴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빠지는 공을 받을 때 여기에 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끝에 이 3cm 정도 되는 부분에 공이 들어갔을 때 물기가 쉬울까요? 힘들어요. 스핀 걸려있고 강하게 날라오는 타구는. 그럼 이 긴 경우는 사실 제일 유리한 게 어디냐면 땅볼 잡을 때예요. 우리가 좌우로 빠지는 땅볼 파고를 받을 때 달려가면서 숙였을 때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이런 데 걸리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미즈노 같은 경우도 5mm 인치업을 하시라는 게 사실은 뜬공을 포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땅볼을 잡거나 빠지는 건 땅볼을 잡을 때 그럴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Z 글러브 같은 경우가 사실상 많이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땅볼 잡을 때 이게 좁다라고 되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죠? 우리가 포핸드, 백핸드 말씀드려 땅볼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야 타구를 칠 때 이렇게 접근해서 오므리시는 분들은 얘가 한없이 좁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넓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2를 끼고 편안하게 됐을 때 이 정도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땅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갖고 와서 오는 거. 저번에 정수성 선수가 옛날에 얼마 전에 와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45도로 이렇게 약간 틀라고 45도 정도 돌리라고 한다. 그게 제가 말한 롤링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튀어오르는 거를 막아주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니까 네, 땅볼을 집어넣으려니까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끼면 어떻게 돼요? 더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이 일을 꼈을 때 느낌 밸런스를 봐도 이 부분이 칸수가 이 엄지가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안 막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 상태에서 담아버리면 그냥 갖고 와도 빼서 던지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야 땅볼 처리할 때 제껴서 이렇게 보내는 손목을 제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린 각도. 그랬을 때 내 위치 원핸드로 땅볼 쳐서 보살을 할 때 그 각도 보시고요. 몸 중심에서 막을 때도 이렇게 막으시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그냥 막으시면 돼요. 예.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몸 중심에 막을 때도 편안하게. 굳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막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야 글러브 착수할 때 땅볼 막을 때 각도도 편안하게 내가 손을 대는, 즉 캐치볼, 땅볼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경직되지 않게 그렇게 되는 연습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외야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야 펑고 같은 걸 많이 안 받아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늘 레슨장 같은 데 갔을 때는 외야 글러브 갖고 와서 펑고 받지 마시고 어차피 실내에서 펑고 받는데 이거 가지고 받으면 그냥 이렇게 잡아도 잡히면 이게 담긴 거지 잡힌 게 아니거든요. 늘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내야 글러브라든가 트레이닝 글러브로 가서 펑고를 받고 최소한 올라운드 투수 글러브로 펑고를 받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외야 글러브로 내야 펑고 받으시면 진짜 야구 안 느세요. 네, 대충 이렇게 해서 담겨 있으니까 잡혔다고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내야 기본기 연습이 전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끼고 캐치볼을 하면서 뭐 감을 익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내야 펑고를 받는 거는 조금 비추. 내야 펑고를 받는다면 외야 땅볼 잡듯이 펑고 받는 건 상관없어요. 아, 가정을 하는 거죠. 아, 외야 타구가 그렇게 왔다? 내가 이렇게 잡아서 원핸드로 잡아서 보살하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건 괜찮은데 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는 그냥 쭉 서가지고 내야 라운딩 돌리듯이 펑고 받을 때는 외야 글러브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 외야 글러브가 사용될 때는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도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외야 글러브에서 제트 글러브 이걸 사용하는 친구한테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건 뭘까요? 전화해서 제가 글러브에는 볼집은 없다. 볼집이란 정확한 포구 지점이다. 즉 111로 착수했을 때 검지중지 아래, 즉 정확한 포구 지점이 볼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어디라고 했죠? 포켓이라고 했죠. 211로 낄 경우는 포켓이 깊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켓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롤링 물어준다고 그랬죠. 이걸 오므리면 211로 끼고 이게 포켓이 깊어졌는데 여기서 오므리면 암만 오므려도 공은 돌아요. 하지만 롤링을 물어주면 안 돌고 안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외야 플라이 잡는 노하우 제가 앞에 유튜브 영상에서 올렸어요. 뜬공 잘 잡는 법 해서. 그때 사실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조회수가 한 500건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가리시아 선수 보면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똑같아요. 열어 잠궈 하면 돼요. 열어 잠궈. 그러면 여기서 롤링을 하면 물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어 오므려. 그러니까 빠져. 빠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아, 볼집이 없구나. 이걸 더 넣어서 담아야겠구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지를 더 내려서 칸수를 깊게 해서 여기를 꺾어서 여기서 못 나가게 막아줘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야만큼 큰 타구라는 거는 그만큼 공의 운동 에너지 실려 있을 거고요. 다음에 위치 에너지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회전까지 걸려 있어요. 그게 큰 빵 안에서 정확하게 딱 해서 한 번에 딱 물어주냐? 진짜 그 힘들어요. 기다려서 내가 정말 거기다 담는다면, 이렇게 해서 두 손을 이렇게 담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조금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외야 타구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이 흔들려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자리 잡고 딱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잡는 경우보다 더 물러나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안 기다려요. 살짝씩 움직여가면서 맞춰가지고 탁 약간씩 이동하면서 잡죠. 그래서 외야 타구를 처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동하면서 잡을 때랑 서서 기다려서 잡을 때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서서 기다릴 때 잡을 때 잘 당기는 것만 생각한다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움직이면서 잡는다라든가 이동하면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좀만 이동하다가도 롤링이 들어가면 막 쫓아가다가 탁 들어가면 잡히는데 여기서 쫓아가다 오므리기면 이렇게 흘러나와 버린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올려드렸듯이 새낙을 파트 11이었나 제가 백핸드 롤링 즉 피노키오 캐치볼 외야글로브로 또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물린다 즉 이렇게 연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섰을 때 이쪽, 그럼 달려가면서도 이쪽이 되겠죠. 이걸 당겨와서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옆으로 빠지는 걸 굳이 캐치볼 하면서 롤링할 필요 없잖아요.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내가 몸이 가면 이거잖아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잡는 거죠, 캐치볼을. 기본은 이거지만 롤링을 했을 때의 느낌도 느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롤링을 해보시면서 흐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절 만지고 여기 포켓 부분 만져서 손가락 일자로 유지되는 거. 외야글로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여기 누르는 거 많이 이렇게 막 누르시는 분들 있어요. 좁다고. 그러면 여기 안 물려요. 넓히려면 여기 눌러줘도 넓혀져요. 충분히. 근데 이걸 꽉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넓혀지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넓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엄지 막 내리고 이렇게 넓어지게끔 막 치시는데 이러면 절대 안 물려요. 그래서 관절 유지한 상태 손가락 쭉쭉 뻗어지는 느낌으로 형태 잡아주시는 건 똑같고요. 이 77하다 모델 같은 경우는 콧물 나온다. 근데 재치게 나오려고 그러네요. 처음부터 소지부 이보니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소지부 이보니 방식 설명할 때 새끼 꼬리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제품화한 회사가 제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미즈노도 이제 그걸 따라하고 있고 많은 브랜드가 따라하고 있죠. 제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 살 때부터 보면 약지 공간, 약지가 들어가는 새끼의 이 우측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일일이 편하게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제품을 쓰시고 새끼에 2개를 넣어야 돼? 그럼 새끼 구멍에다 2개를 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끼냐면 3일로 끼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조일이 할 때 되게 많이 봤던 거예요. 얘는 그나마 이렇게 2쪽이지만 이 3쪽짜리로 제가 조일이 할 때 소지부 이보니로 제작을 했더니 정말로 3일로 많이 끼셨어요. 물론 3일로 낀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그만큼 깊게 만들고 잘 오므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글러브 형태가 점점 망가지고 공은 점점 웹 쪽으로 치고 나가는 현상도 많아지고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글러브 공이 안 물리고 살짝 오므렸을 때는 안 잡히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꽉꽉 눌러야 돼. 꽉꽉. 그러면 당연히 글러브 핸들링도 안 좋아질 뿐더러 달려가면서 잡았을 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일을 착수되게 나와 있고 연습하시거나 캐치볼 하실 때는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약지 손가락 들어가는 자리에 새끼가 들어가고 하나씩 이동. 그래서 1, 2, 3, 4, 5에 5개의 구멍이 있다면 소지부 이보니 방식으로 끼면 1, 2, 3, 4로 검지 넣고 끼지만 하나씩 낄 때 어떠지? 2, 3, 4, 5하고 5인 검지를 빼서 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11로 끼고 매만져 주시고 캐치볼을 하시면 그냥 내야 글러브 끼듯이 똑같이 캐치볼 그리고 롤 포켓으로 잡는 거 볼집으로 잡는 거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111로 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손님들이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외야 글러브에서 211로 착수해서 검지를 빼면 어떨까요? 아까 3일 얘기는 제가 좀 비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일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만약에 지금 외야 글러브 팔 사이즈에 마타가 없는 건 없지만 이런 글러브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2일로 꼈을 때 포켓 깊이보다는 3일로 꼈을 때가 포켓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3일로 꼈던 글러브들은 이렇게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3일로 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타가 없는데 포켓이 많이 깊지 않고 손가락만 긴 형태에서는 3일로 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글러브들은 그런 형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뒤늦게 말씀드렸고요. 자,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211에서 검지 빼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11에서 검지를 빼면. 내가 손가락을 뺐을 경우 여기에 유격이 생기죠, 바닥에. 그래서 포구면, 이 포켓 말고 포구면에 손이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포구면이 완충력이 되게 좋아져요.
대신에 그만큼 손바닥의 민감도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외야라는 타구의 특성상 우리가 완충력이 좋아야 그 다음에 스핀을 멈출 거 아니에요. 우리 외야 보시던 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글로 많이 벌리다가 보면 여기 막 떨구는 경우 있죠. 여기 손바닥 먹고 튕기는 경우, 많이 보라 하다 탕 튕겨서 나가는 경우,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왜? 그래서 강하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되고 있었는데 벌리게 되는 경우. 나는 안 벌렸는데 저도 모르게 벌어져요. 저도 그래요. 손목만 제끼면 여기를 내밀게 돼요. 손목만 제끼면 내밀고 있죠. 그럼 여기 맞으면 튕겨나가. 아프고. 안타깝죠. 뭐 이런 데 맞고 튕겨나가.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11에서 검지를 빼는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권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211로 검지를 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검지가 이렇게 되면 손이 이렇게 써진다고요. 검지를 빼지만 검지 중지를 느껴야지 5개를 다 쓰게 되는데 검지를 빼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211에 검지를 빼서 쓰시는 분들이 나중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본능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오므려 놓고선 공이 도니까 뒤늦게 검지를 눌러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예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꺼져 있는 외야 글러브들이 211에다 검지 빼신 분들이 되려 여기가 죽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211에다 검지 빼시는 건 바닥의 완충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덜 튀겠죠. 하지만 글러브 조작지를 엄지새끼로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211에서 검지를 빼시면 안 돼요. 코어를 느끼고 검지를 느끼고 있어야지 완충된 다음에 물어줄 수 있는, 근데 확실한 건 무는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코어를 느껴도. 그러니까 포켓 쪽에 갔을 때, 아니 웹 쪽에 갔을 때 힘을 주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쥐어 짜지게는 돼요. 그럼 다시 또 형태 잡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11로 끼셔가지고 검지를 빼실 경우에는 이 손가락 터널이 죽어져서 이렇게 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배가 덜 나와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살아있다, 아니면 죽어졌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거는 글러브 형태가 외야 글러브로서의 기능이 많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망가진 글러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코어를 느낄 수 있다라면 211에다 검지 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완충력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걸 완충력을 얻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놓치는 부분, 형태가 망가지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211에다 검지를 빼실 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코어,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인체 신비의 느낌처럼 검지 중지를 위주로 5개를 다 쓰고 있는 손 모양인지, 아니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빼서 검지까지 빼고 있는 건지를 좀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지를 빼고 211에 검지 빼시고 글러브 형태 망가지신 분들은 제가 형태 수리해드리고 다시 재가공해드린 다음에 211에다 검지 넣고 쓰세요 그랬던 분들이 되려 잘 물어지고 배가 안 나고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를 얻으면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완충력을 얻었을 때는 그만큼 코어는 더 잘 느낄 수 있게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편안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검지를 빼더라도 한 요 정도 느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높이 돼 있으면 항상 글러브질이 안 좋게 이 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Z 모델에서 가장 기본형의 모델이 이 771형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미즈노만 써봤다, 아니면 일제 패턴에서 아니면 일제 패턴이나 국산 패턴이나 이게 마타가 있어 너무 깊었다라고 하는데, 마타 없는 거 쓰기 좀 부담스러운데 마타가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런데 좀 뭔가 피팅감이 좀 좋은 거, 그리고 포켓이 너무 깊지 않은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Z 모델 이거 추천하고요. Z 모델은 될 수 있으면 인치업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인치업 5mm만 하면 좀만 커지면 좋겠지. 자, 오더에서 인치업 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내 생각과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얘 같은 경우 인치업 하면 너무 손가락이 길어져서 무게 밸런스라든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Z277 패턴을 나중에 오더를 하시더라도 이 기본 모델 요거는 될 수 있으면 인치업은 하지 않으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이 너무
볼이 빵빵하고 두꺼우신 분들은 입수부가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오더할 때 손 크기 뭐 오더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도 보면 진짜 배팅 장갑 거의 엑스라지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너무 껴요. 그래서 입수 잠깐 늘리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과연 맞을까 좀 고민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분은 차라리 미즈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손이 빵빵하고 크신 분들은 배팅 장갑 거의 엑스라지 되시는 분, 라지 이상 뭐 라지에서 엑스라지 사이 되시는 분들은 이 좌우폭도 넓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미즈노 쪽이 더 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더 컴팩트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걸로 가시고 대신에 입수부 조금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점검 꼭 받으셔서 더 키우던가 그 부분을 저랑 좀 상담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Z 프로스테이터스 771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림색 가죽으로 나와서 가죽이 참 좋네요. 네, 우리 동생 네, 우리 조중사 잘 쓰길 바라고 이제 글러브 그만 사. 네, 와이프한테 맨날 허락받고 사긴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와이프를 알기 때문에 되게 미안해요. 팔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앞으로 외야 글러브 10년 쓰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네, 이상 간만에 진짜 Z 외야 거 리뷰했는데 처음인가요? 네, Z771 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외야 형태라는 거, 그리고 손 피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손이 너무 크지 않으신 분들도 잘 맞을 수 있는 픽이라는 거. 또 고가 미즈노보다 낫다. 즉 바닥의 바닥의 넓이가 그렇게 많이 넓지 않은 글러브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넘버세븐 이실장이었습니다. 간만에 외야 글러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